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한 달 조금 넘게 사용해본 갤럭시 S25 엣지 실사용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미 많은 영상들을 보셨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써보면서 여러분들께 와닿는 점들이나 궁금한 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두께 얇고 가벼운 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보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장단점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보다 적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희 편집자님과 제가 한 달 정도 쓰면서 서로 공유를 해봤는데 S25 기본형보다는 확실히 적게 가는 건 사실입니다. 100% 사용 기준 평균 6시간 내외 정도, 기본형이 참고로 6시간 반 정도 가는 걸 생각하면 기본형보다는 살짝 적게 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엣지가 생각보다 실내에서 쓰는 환경과 야외에서 쓰는 환경에서 조금 다르다 느낀 게, 제가 최근에 밖에 나갈 일이 많아서 측정을 해보니까 14일, 15일은 제가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14일에는 저전력 모드를 하루 종일 밖에서 켜고 사용했고 100% 사용 기준 5시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15일도 밖에서 하루 종일 저전력 모드 없이 7시간 정도 썼더니 100% 사용 기준 4시간 반 정도, 반대로 실내에서 라이트하게 SNS 위주로 쓸 때는 오히려 100% 사용 기준 7시간 정도를 보여주는 편차가 조금 크죠. 결론은 밖에서 자주 사용한다 하시면 배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실내에서 라이트하게 쓴다 하면 하루 정도는 넉넉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외 자료를 찾아봐도 폼팩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근래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적게 가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AOD를 저는 켜고 썼는데 AOD가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먹더라고요. 10% 초반대의 비중까지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충전 출력이 25W인 것도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긴 하더라고요. 동일한 화면 인치 S25 플러스도 45W이고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A36, A56조차 45W인 걸 생각하면 여전히 25W는 단점이라 볼 수 있죠. 우선 45W 충전 케이블로 측정을 해본 결과 15분 충전에 27%, 30분 충전에 53%, 1시간 충전에 90%, 완충에는 1시간 20분 정도로 딱 일반 S25와 비슷한 충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도 빨리 줄어드는데 충전 출력까지 아쉬우니까 배터리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다만 단점은 여기까지고, 배터리를 살짝 양보한 대신에 대화면이지만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160g 초반대라는 점,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 반응도 봐도 얇다는 것보다는 가볍다라는 의견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실사용할 때 케이스를 주로 썼는데 바형 생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원래 자주 안 쓰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엣지는 두께가 얇은데 케이스를 쓰면 보호도 되면서 일반 바형 생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케이스를 써도 200g 내외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폰으로 썼을 때는 두께가 5.8mm로 상당히 얇다 보니까 생폰으로 쓸 때 솔직히 그립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가정되게 얘기하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만큼 키워서 잡는 느낌, 손에 좀 겉도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프레임 자체는 티타늄이라 튼튼하겠지만 모서리가 더 잘 느껴지기에 그립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쓰다 보면 적응이 되겠는데, 반대로 카툭티가 심하다 이런 건 생폰으로 썼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눕혀서 쓸 때 약간 거슬리긴 한데, 그런 게 아닌 환경에서 쓸 때는 이 정도 카툭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카메라 섬이 작다 보니까 아이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확실한 건 6인치 후반대에서 160g대다? 이거는 저처럼 무게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만족감이 클 것 같습니다. 무게에 대한 만족감이 배터리를 상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비교도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걸로 열심히 사진, 동영상, 공연 같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써봤는데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간 건 다들 아시죠? 그러나 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뷰파인더에서는 0.6배 초광각, 1배 메인, 2배 무손실, 메인 렌즈는 사실 울트라에 들어간 렌즈이기 때문에 울트라급의 아주 훌륭한 사진 품질을 보여줍니다. 야간 주간 할 거 없이 거의 웬만한 환경에서는 부족함 없는, 이건 초광각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주간에서는 울트라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망원이 없기 때문에 2배 이상, 3배 줌 이상 넘어가면 화질 열화 현상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서 망원 렌즈를 자주 사용한다 하시면 아쉬운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이제 아이폰 15 프로에서 처음 보여준 것처럼 초광각으로 찍다가 1배, 2배로 넘어가는 모션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신기한 점은 S25는 트리플 카메라라서 화면을 전환할 때 렌즈를 3개 거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뚝뚝뚝 끊기면서 부자연스럽지만, 엣지는 렌즈가 2개, 렌즈 간의 전환이 한 번밖에 없어서 그런가 꽤 부드러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냥 언핏 보면
보면 아이폰으로 촬영한 느낌도 들고 화면 간의 전환도 뚝뚝 끊기지 않고 상당히 부드럽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렌즈가 2개밖에 없어서 생긴 의외의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줌을 3배 이상 당기면 마찬가지로 열화 현상이 빠르게 생기고 특히 야간에서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성능도 빠질 수 없는데, 성능은 8 엘리트에 12기가 램 워낙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면 일단 삼성 말로는 베이퍼 챔버를 큰 거 썼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얇은 두께의 열이 일반 바형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발열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일상 사용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카메라 몇 번 찍고 하니까 카메라 옆부분에서 좀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로틀링 또한 좀 더 빡세게 거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S25와 비슷한 수준으로 스로틀링 시 안정성이 반토막 나는 최저점이 3000전 초반대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프만 봐도 다소 불안정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마지막 20루프까지도 점수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 쓰면 쓸수록 계속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긱벤치 6 또한 싱글은 2800점대, 멀티코어는 9000점으로 살짝 낮게 나오긴 한데 성능은 게임용으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S25 일반 바형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내장 스피커도 보면 내장 스피커가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출력을 살짝 내려서 좋게 만든 것 같은데 폴드6와 동일한 스피커 모듈이라고 해서 그냥 평이한, 제가 최근에 써본 A 시리즈와 S25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준수함과 평이함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도 보면 사실 디스플레이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6.7인치 플러스와 완전히 동일한 패널을 탑재했는데 FHD 플러스급이 아닌 QHD 플러스급 패널을 탑재한 건 칭찬할 만하고, 화면 밝기라든지 AOD 이런 건 개인적으로 워낙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저반사 코팅이 빠져서 반사가 좀 심하긴 합니다. 이거는 추세상 울트라에만 단독으로 탑재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가공 단가가 비싼 건지 울트라 이외에 뭐 아이폰이라든지 중국제도 아직까지 미탑재하고 있어서 그러려니 하긴 해요. 그래도 AR 코팅 필름 사면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갤럭시 S25 엣지 한 달 롱텀 리뷰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 1세대 폼팩터이지만 1세대 치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얇고 가벼워서 배터리 적게 가는 건 출시 전부터 예상이 되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면 실사용하면서 뭐 딱히 치명적인 단점이 크게 없긴 했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화면이 크면 필연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지만 이거는 화면이 큰데 무게는 가볍다, 라이트하게 쓰는 유저라면 만족감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5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인해 이게 막 합리적이다와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추후 배터리 같은 거 실리콘 카본이 탑재가 되면 분명히 해결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세대, 3세대가 매우 기대가 되지만 반대로 삼성은 플러스와 엣지가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플러스를 없앨지 냅둘지, 애플은 플러스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라이트하게 크고 가벼운 것을 원한다 하면 현재까지는 엣지만한 게 없다라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